인천발 뉴욕행 여객기. 300명의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순항하던 중 갑자기 조종석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장이 쓰러졌습니다. 부기장 이현석은 즉시 조종을 넘겨받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계기판 반응이 이상해. 이건 처음 보는 상황이야. 기내는 비상 조치에 돌입했지만 시스템은 점점 제어를 잃고 있었습니다. 정상적 착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부기장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항공기 조종에 대해 아는 분 계십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내는 정적에 잠겼고 몇 초 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보겠습니다. 평범한 외모, 민간인. 하지만 그녀는 조종석에 앉자마자 놀라운 집중력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 도울 수 있어요. 제가 5년간 비행 훈련을 받았어요. 부기장은 그녀의 말에 당황했지만 더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간인과 부기장은 300명의 생명을 걸고 하늘 위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인 착륙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린 지원이 처음 비행기를 본 것은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김포공항에 갔던 그날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쇳덩이를 보며 작은 입이 아하고 벌어졌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팡하고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저것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는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란다. 열심히 공부하면 너도 저 비행기를 날릴 수 있어. 그날 이후 지원의 꿈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되는 것. 하지만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비행 학교의 비싼 학비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었죠. 그래도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는 민간 비행 학교에 다니며 조금씩 비행 시간을 쌓아갔어요. 5년이 흘렀고 이제 첫 솔로 비행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대리 또 졸려 보이네요. 밤에 뭐 했어요? 회사 선배의 말에 지원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비행 시뮬레이터로 착륙 연습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라서. 아직도 그 조종사 꿈 안 버렸어? 돈만 날리는 취미 그만두고 현실을 보는 게 어때? 가슴이 콕하고 찔렸지만 지원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룰 거예요. 그날 저녁 지원은 회사 컴퓨터로 인천발 뉴욕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행 학교에서 열리는 장학생 선발 면접을 위해서였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정말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비행기 안 35번 좌석에 앉은 지원은 노트북에 띄워놓은 항공기 시뮬레이터와 두꺼운 비행 매뉴얼 사이를 오가며 공부에 몰두했어요. 눈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까요. 음료나 간식 필요하신가요? 수석 승무원이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조종석 쪽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이 비행기의 최대 운항 고도가 어떻게 되나요? 유진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약 4만 1000피트입니다. 다른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자리를 떠난 후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눈부셨어요. 어린 시절 꿈꿔왔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유진과 다른 승무원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저 승객이야. 비행 시작부터 조종사 면접이라도 보는 것처럼 질문만 해대네. 아, 아까 내게도 유압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항공 매니아인가 봐요. 매니아가 아니라 귀찮은 승객이지. 유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반쪽짜리 지식 배워가지고 전문가인 척하는 거 정말 싫어.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지만 지원은 계속해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조종사야?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돈만 날리는 헛된 꿈.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아, 네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 아빠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15살 때였어요. 아버지는 항공사 부기장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탄 비행기가 이륙 직후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승객이 살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미완성된 꿈 그리고 자신의 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재빨리 감정을 추스렸어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우연히 조종석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었어요. 그 안에 자신의 미래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는 승객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의 지원은 흠칫 놀랐습니다. 유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공보안 규정상 조종석 근처에 머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저 안에 들어갈 날이 과연 올까요?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비행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보잉 777 기종의 비상 상황 대처법 페이지였어요. 특히 유압 시스템 고장 상황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그 상황,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하면 그녀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혹은 영원히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며 눈앞의 공부에 집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된다. 최유진은 화장실로 돌아가는 승객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으로서 그녀는 문제 승객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35번 좌석의 여자는 분명 그런 승객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유진 언니? 젊은 승무원 수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 그냥 저런 승객들 때문에 항상 긴장하게 돼. 긴장. 그것은 유진의 일상이었습니다. 8년 전 그녀가 담당했던 비행에서 테러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유진은 모든 승객을, 특히 조종석에 관심을 보이는 승객을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잠재적 위험으로 보였어요. 그 승객, 아까부터 비행기 구조에 대해 계속 물어봐요. 조종석도 들여다보려 했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그냥 항공 매니아 같은데요. 요즘 유튜브에서 비행 관련 콘텐츠가 유행이라. 아니야. 뭔가 이상해. 유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유진은 35번 좌석을 수시로 확인했어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두꺼운 매뉴얼과 노트북을 오가며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사 서비스 시간, 유진은 직접 35번 좌석의 음식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그 승객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기내식 드릴게요. 지원은 공부에 몰두해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차가운 눈빛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유진은 트레이를 내려놓으며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비행기 조종석 시뮬레이터가 띄워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혹시 항공 관련 일을 하세요? 유진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질문은 늘 받았고 대답할 때마다 비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아니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하지만 조종사가 되는 게 제 꿈이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꿈이네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돌아서며 다른 승무원에게 속삭였어요. 시뮬레이터 게임하면서 조종사 꿈꾸는 애인가 봐. 그 말이 귀에 들어왔을 때 지원의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아픔이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뒤 지원은 비행 매뉴얼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비상 상황 대처법이었어요. 특히 유압 시스템 고장 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미세한 진동과 함께 엔진 소리가 살짝 변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였지만 지원은 즉시 느꼈어요. 5년간의 비행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지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객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젊은 승무원 수민이 다가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오른쪽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유압 시스템 쪽에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수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전문적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거리 비행에서는 기류 변화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제가 5년간 비행 훈련을 안심하세요, 손님. 수민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 기장님과 부기장님은 베테랑이세요. 문제가 있다면 진작에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민이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른쪽 날개 엔진 부분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지원은 가방에서 비행 일지를 꺼내 보잉 777 구조도를 펼쳤습니다. 엔진과 유압 시스템이 연결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때 유진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손님, 다른 승무원에게 비행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이 흘끗 쳐다보았어요. 지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엔진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져서요. 손님,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입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5년간 비행학교에서 훈련받았어요. 조종사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고요.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정말 뭔가 이상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안심하셔야겠네요. 이 비행기에는 전문 조종사들이 타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배운 지식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 말은 지원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지원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엔진의 떨림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빠, 내가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버지가 마지막 비행에서 느꼈을 불안감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심장이 아팠어요. 지원은 매뉴얼에서 비상 착륙 절차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5년간의 훈련과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그녀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은 순탄치 않을 거라고. 지원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일반적인 난기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원은 달랐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난기류가 아니야. 흔들림이 점점 심해졌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른쪽 날개를 바라보니 엔진 부분에서 미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지원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목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어요. 승객들의 비명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정하세요. 모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침착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지원은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흔들렸고 고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승무원들은 각자 위치로 이동해 주십시오. 비상 상황입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평온해 보이려 노력했지만 지원은 그 목소리에 숨겨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진과 다른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충격 자세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비행기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몇몇 객실 선반이 열리면서 짐이 떨어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더 커졌어요. 지원은 주변 승객들의 공포에 찬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노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종석 방향에서 날카로운 충격음이 들렸어요. 지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조종석 쪽으로 달려갔어요. 지원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침착해지는 체질이었습니다. 지원은 비틀거리며 조종석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비행기가 계속 흔들렸지만 그녀는 의자를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종석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급박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어. 조종관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비상 동력 장치를 가동시켜봐. 작동하지 않아.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유압 시스템 마비. 아버지가 겪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차분했어요. 문틈으로 보니 기장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대로 쓰러졌어요. 기장님, 기장님. 부기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유진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여기는 승객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도울 수 있어요.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5년간 비행 훈련을 받았어요. 말도 안 돼요. 당신은 그냥 승객이잖아요. 나가요. 지금. 그때 조종석에서 또 다른 충격음이 들렸어요. 유진과 지원이 동시에 안을 들여다보니 기장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혼자서 조종관을 잡고 있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터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기장이 외쳤어요.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유진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5년간 비행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특히 유압 시스템 고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어요. 부기장은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누구죠? 부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지원입니다. 비행 학교에서 5년간 훈련 받았어요. 다음 주에 첫 솔로 비행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기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의 얼굴에서 갈등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다시 크게 흔들리자 결단을 내렸어요. 들어오세요. 안 돼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승객이에요. 항공보안 규정상 조종석에.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부기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규정보다 중요한 건 300명의 목숨입니다. 지원은 조종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5년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유압 시스템 고장 시 대처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보조 유압 시스템으로 전환해 보셨나요? 지원이 물었어요. 해봤지만 반응이 없어요. 부기장이 답했습니다. 램 에어 터빈은요? 아직 시도하지 않았어요. 지원은 노트를 보며 램 에어 터빈 가동 절차를 부기장에게 안내했어요. 비행기 아래쪽에서 작은 프로펠러 같은 장치가 나와 돌기 시작했고 최소한의 전력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압 없이 거대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부기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시뮬레이션에서만 배웠지. 지원은 잠시 부기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당신이? 하지만 당신은 공인된 조종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수백 번 시뮬레이터로 연습했어요. 특히 유압 시스템 마비 상황은 제가 가장 많이 준비한 시나리오입니다. 부기장의 얼굴에 갈등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세요. 지원은 부기장 자리에 앉았어요. 조종관을 잡는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그녀의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유진은 조종석 문 앞에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비행기를 조종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원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종관을 단단히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그 순간 그녀는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비행기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맡겼어요. 지원이 조종관을 잡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비행기의 엔진 소리와 계기판의 신호음만이 들렸어요.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조종석의 계기판들이 빨간색 경고등으로 가득했어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집중했어요. 고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기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15분 내에 25,000피트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종관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램 에어 터빈이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안정화시켜야 해요. 지원은 천천히 조종관을 조절했어요. 엔진 출력과 트림을 정교하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의 흔들림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유진은 조종석 문 앞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을 비행기 조종에 집중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5년간 외워온 매뉴얼의 내용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고도 3만 피트. 부기장이 알렸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종관을 더욱 단단히 잡았어요. 부기장님,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요청해 주세요. 부기장은 즉시 무전기를 통해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계기판의 GPS를 확인했어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일본 하네다 공항입니다. 부기장이 말했어요. 약 45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45분. 유압 시스템 없이 45분 동안 비행기를 조종해야 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비상 착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부기장이 알렸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비행 방향을 하네다 공항으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시스템 없이 비행기를 돌리는 것은 마치 끈없이 연을 날리는 것과 같았어요. 온몸에 힘을 다해 조종관을 조절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지원이 유진을 향해 말했어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원이 비행기를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며 그 의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고도 25,000피트에서 비행기가 안정화되었어요.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착륙. 25분 후 하네다 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부기장이 말했어요. 착륙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원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착륙 장치는 어떻게 내릴 계획인가요? 부기장이 물었습니다. 유압 없이는 중력을 이용한 비상 절차를 시도해 볼 거예요.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비행기를 살짝 기울여서 착륙 장치가 자중으로 내려오도록 할 거예요. 부기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고난도 기술이었어요. 그걸 해본 적이 있나요?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시뮬레이터에서만요. 하지만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부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한해다 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원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아무리 시뮬레이터로 연습했다 해도 실제로 300명 이상의 생명을 책임지고 착륙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하네다 공항 10분 후 착륙 예정입니다. 부기장이 무전으로 알렸어요. 지원은 이제 착륙 장치를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를 조심스럽게 오른쪽으로 기울였어요.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부기장님, 착륙 장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부기장이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과감하게 비행기를 기울여야 했어요. 그녀는 조종간을 꽉 쥐고 비행기를 좀 더 크게 기울였습니다. 승객들의 비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확인됐습니다. 부기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착륙 장치 전개 완료. 지원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5분 후 착륙 시도합니다. 지원이 무전으로 알렸어요. 모든 구조대 준비해 주세요.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수많은 빨간 불빛이 보였어요. 구조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도 이런 순간을 겪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원은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00피트, 800피트. 부기장이 고도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지원의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어요. 500피트, 300피트, 100피트. 지원의 온 신경이 조종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조종간을 살짝 당겨 비행기의 코를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깃털이 내려앉듯이 말이죠. 착륙 성공. 부기장이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엔진 역추진 장치를 최대로 가동시켜 비행기를 감속시켰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기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승객들이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비행 경력에 이런 착륙은 처음 봤습니다. 부기장이 감탄했어요. 당신은 정말 천재 조종사예요. 지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유진이 조종석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무시했는지. 정말 미안해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지쳐서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모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조종석 밖으로 나오자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달려와 포옹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영웅 언니 라고 외쳤습니다. 지원은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자신이 방금 300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어요. 아빠 보고 있나요? 저 해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구조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지원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일반 승객이 비행기를 조종해 착륙시켰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지원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바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지원은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어요. 일반 승객 비상 상황에서 비행기 조종에 300명 구해 다음 날 아침 이 헤드라인이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지원은 병원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들은 지원에게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유진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유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오해했는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지원은 손을 들어 유진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그저 규칙을 지키려 했을 뿐이잖아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재빨리 닦았습니다. 300명의 승객들이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진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요. 지원이 봉투를 열어보니 승객들이 모아준 감사 편지와 함께 작은 모금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웅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지원은 꾹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대화 중에 문이 다시 열렸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원 씨, 저는 대한항공 박상우 사장입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대한항공 사장이라니.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박 사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어제 보여주신 용기와 기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사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김지원 씨, 우리 항공사에서 당신의 조종사 훈련을 전액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즉시 우리 항공사 파일럿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과 같은 타고난 재능과 끈기를 가진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항공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간의 고된 훈련, 수없이 받았던 거절과 무시, 그리고 아버지의 미완성된 꿈.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지원은 본격적인 조종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녀를 빠르게 정식 조종사로 육성하기로 했어요. 지원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첫날 훈련원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유진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비행기에서 만났던 부기장도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응원하러 왔어요. 유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하러요. 당신 같은 진정한 조종사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부기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동료가 될 생각에 정말 기쁩니다. 당신에게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훈련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훈련생들의 질투와 편견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미디어의 관심 때문에 특혜를 받는 거야.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은 시간을 시뮬레이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끈기와 열정은 점차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유진은 종종 훈련원을 방문해 지원을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과거의 적대감은 깊은 우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는 내 안의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유진이 어느 날 고백했어요. 테러 사건 이후로 나는 모든 것이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지원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상처가 있잖아요. 6개월 후 지원이 공식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던 날 유진은 큰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항공사 동료들, 그날의 승객들 중 일부, 그리고 지원의 오랜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파티 중간 유진이 마이크를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단 하루 만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녀는 5년 동안 자신의 꿈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저는 후배 승무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전문가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조종사 배지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 배지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는 15년 전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많은 승객을 구하셨죠. 저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원은 계속 말했어요. 내일은 제 첫 공식 비행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이 배지를 제 유니폼에 달고 비행할 거예요. 아버지의 꿈, 그리고 제 꿈이 마침내 하늘에서 만나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지원은 첫 비행을 앞두고 자신의 낡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조종석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의 하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